솔직히 좀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의 대장 정도가 돼야 그런 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축구로 따지면 이제 EPL 리그처럼 이제 결혼한 지 5년, 6년 정도 됐어요. 제 나이치고는 좀 오래된 거죠. 몇 살에 처음 결혼하신 거예요? 한 36 정도? 벌써 40대시네요. 네, 40대. 의사 선생님들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다 개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크게는 의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진로가 한 3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대학 교수로 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봉지기 과정을 거치는 거. 봉지기가 이제 뭐 페이닥터라고도 하고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는 의사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병원을 차려서 하는 개원 의사가 있고,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갔고 봉직 생활도 조금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다 마치면은 남자분들 같은 군대를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의를 다 따고 군대를 먼저 갔죠. 그게 이제 한 32살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보통 이제 군대를 늦게 가는 이유가 그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의대랑 그런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되게 길기 때문에 다 하고 이제 군대를 뒤늦게 가는 거예요. 군의관이 3년이 넘어요. 이건 조금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대를 이제 마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고민을 해요? 네, 의사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3가지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전역할 때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3가지 중에 길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저도 고민을 예외 없이 많이 했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원의가 되거나 뭐 봉직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거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학 교수 쪽을 좀 택했죠. 교수님이 좀 되고도 싶었어요. 사실은 비뇨기과라는 과를 선택을 한 이상 끝까지 좀 가보고 싶었어요. 뭐 옛날에 진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막 과장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진 같은 데 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분 있죠. 네. 그 뒤에 막 다 따라오시고. 네, 다 따라다니고. 솔직히 좀 멋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의 대장 정도가 돼야 그런 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교수님이 좀 돼보고 싶은 거는 로망처럼 의사들도 많이 있죠. 주로 우리나라 같은 대학병원에 많이 들어가죠. 약간 대학병원급의 그런 병원을 가도 되는데 많지는 않고 그냥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택했던 대학병원은 어디셨던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됐죠. 중앙대 출신 아니죠? 저도 중앙대병원을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더 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삼성병원에 가게 됐죠. 중대병원도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도 다 중대 출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좀 더 편한 면도 있고, 병원도 약간 회사처럼 선후배 문화가 좀 있거든요. 중앙대를 가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장점이 교수님들도 다 알다 보니까 이끌어주고 이런 면도 있고, 다 아니까 좀 더 잘 해주는 면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약간 새로운 경험,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가서 좀 더 큰 병원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가게 된 거죠. 성균관대 출신 선생님들이 많죠. 그 학교에 따른 그 병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대면 중대병원, 뭐 서울대면 서울대병원, 연대면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이런 식으로 삼성도 이제 성균관대 출신들이 이제 삼성병원을 많이 가는데, 성균관대 출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근데 삼성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큰 병원을 채우려면은 여러 학교에서 다른 의사들이 와서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약간 용병 같은 느낌이죠. 다른 학교 출신 선생님들도 막 와서 그 거대한 병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뭐 축구로 따지면 이제 EPL 리그처럼 이제 엄청 막 박터지게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리그인 것처럼 약간 그런 리그 같은 그런 데죠. 실제로 굉장히 이제 많은 다양한 학교의 선생님들이 있고, 겉의 분위기는 다 누구에게나 좀 공정해요.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서로 그 경쟁하면서 좀 시너지도 나고, 좀 더 그 병원의 경쟁력도 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꼭 성균관대 출신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용병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부단히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 경쟁력은 좀 올라가는 거죠.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였고 했는데 좀 벅차다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바로 들어가요. 근데 아침에 이제 수술 들어가면은 저녁 늦게까지만 끝날 때도 부지기수고, 아무래도 큰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하루에 하나 할까 말까 한 수술을 막 4, 5개, 10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인력도 그만큼 많지만은 그만큼 환자 수나 수술 수나 건수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하고 나오면 굉장히 진이 빠지죠. 솔직히 굉장히 치열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저녁에 나오는데 이제 연구와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내일 환자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연구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시간을 또 보내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이 이제 365일 계속 되다 보니까 하루도 안 쉬고요? 이제 일요일 같은 날은 월요일 환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병원에 일요일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레벨의 그런 교수님들 말할 것도 없고, 저보다 더 위에 교수님들도 그렇게 나와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일이 진짜 거의 쉼없이 365일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죠. 의사가 좀 편하고 돈은 많이 번다 이런 좀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하면 1분 진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분의 진료가 막 200분, 300분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 좀 지치는 면이 있어요. 경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100명, 200명 이렇게 보거든요. 그 수술도 아까 말한 대로 막 5건, 10건, 뭐 20건 할 수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하게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대학병원 교수님도 고소득이긴 하지만 로컬 개원이에 비해서는 조금 돈에 대한 보상은 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쪽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제 개원가로 가는 쪽이 좀 많아지는 거죠. 사실 다 각자 욕심도 많고 다 1등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이 의대를 왔고 의사가 됐고, 그 중에서도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모인 진짜 리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얼마나 경쟁이 잘 되고 얼마나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겠어요. 근데 그분들 속에서 이제 경쟁하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개원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가 있죠. 좀 더 열심히 해보지 왜 그냥 도중에 포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뭐 힘들어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힘든 면도 있었고, 저는 진료나 수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고,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연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쪽도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해서 많이 해야 돼요.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침부터 진료하고 수술하고 퇴근하면 또 연구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생활을 많이 하고,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교수님들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는 리스펙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삼성병원이란 큰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에 대한 건 정말 많이 받고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케이스와 많은 환자를 봤기 때문에 그쪽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바로 개원 준비를 하는데, 개원가에서는 이제 사실 수술이랑 진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병원 운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제 선배가 이제 지방에서 병원을 잘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되나, 병원 운영이나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한번 찾아갔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병원 운영이나 이런 것도 약간 노하우, 정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알려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단기 속성처럼 과정을 배운 게 있죠. 지방에서 가서 그런 병원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걸 좀 보고 배우고, 근데 광주에 또 괜찮은 이제 자리가 있어서 내친김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좀 병원을 이제 처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잘 됐었어요. 잘 되는데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주변에서는 다 왜 잘 되는데 그만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근데 핑계가 아니고 병원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광주가 연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 향수병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네, 정말 의사가 아까도 되게 힘들게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병원에서도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수술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이러면은 외롭고 힘들고 좀 이런 면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 제가 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힘든데 이제 술로 많이 달랜 거죠. 솔직히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런 외롭다는 감정도 들고 약간 향수병 아닌 향수병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내가 뭔가 이게 뭐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좀 행복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니까 스스로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는 사실 진료도 열심히 하고 수술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환자분들도 좋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즐겁고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텅 빈 집에 이제 와서 이제 혼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는 저도 하나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만 그 개인으로서 보면은 이제 조금 그런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점차 심해져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점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죠. 이게 병원이 안 돼서 이게 때려치면 사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차라리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데, 이 잘 되는 거를 내려놓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제 사실 병원을 하고 잘 된 것도 병원 운영이라는 면도 있지만 결국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내가 수술을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서비스를 잘 받고 수술도 잘 받고 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나도 이미 막 수천 건의 수술을 했고 잘 됐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는데 굳이 내가 서울 가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진짜 서울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병원을? 그렇죠. 그때 바로 이제 난 내려놓겠다, 난 한번 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내려놓게 된 거죠. 그때가 2019년이었어요. 한 4년 전.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내려놓고 나니까 사람이 좀 괜찮은 거, 뭐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면은 이 허탈감, 좀 우울감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우울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개원 준비를 하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면 하거든요.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 나름대로 스스로의 마음도 그렇고 아까 그런 우울감도 그렇고 그런 걸 좀 다스리고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용산에 차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용산에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고, 제가 해보고 싶은 데서 정말 해야 또 즐겁고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했는데,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강남에 많이 하잖아요. 용산이 이제 제가 앞으로도 좀 더 좀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다, 좀 이건 저는 멀리 보고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긴 고민을 한 만큼 제가 해보고 싶은데 좀 더 기대되는 곳, 그런 곳에서 하고 싶었고 그게 용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산 온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 뭐 정착됐다, 자리 잡았다 이런 말을 솔직히 좀 싫어한다 그러거든요. 지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1년이 2년 됐으니까 자리 좀 잡으셨나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잘 돼야 되고 환자분들도 잘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에서도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가지면은 굉장히 좀 느슨해지고 좀 나태해지는 면이 있어요. 최고의 병원이 돼야겠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환자분들도 좀 만족하고 저도 좀 만족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조금 이렇게 좀 정체되고 오히려 좀 이렇게 도태되고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참 별로 듣기 좋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꼭 무슨 뭐 병원이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어떤 만족과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나태해질까 봐 안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고 최고의 좀 병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와주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고, 유튜브도 이제 결국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생각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마디로 봐주셨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